방구석 정치하고 있는 윤석열 강제 추방해야 한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되면 바로 구속된다. 조심해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개헌, 개놔줘라. 이런 이야기를 직격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한 마음을 그대로 대신 전달해주는 양문석 의원과 김거편성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왜 양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개헌 개놔줘라.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좀 너무 거친 표현 아닌가라고 주위에서 비판하는 분은 없습니까? 네, 비판하는 분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인의 언어는 장삼 이사가 저녁에 밥 먹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도 정치인의 언어여야 되는 겁니다. 네. 품격과 우아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 언어에 있어서의 뭔가 색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장삼 이사들이 저녁 먹으면서 나오는 그 분노를 담은 그런 언어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제 글의 그 내용들이 댓글에서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글을 고치는데요. 네. 댓글에서 나의 그 방향성과 같은데 훨씬 더 예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 누르고 잠시 좀 빌려 쓰겠습니다 하고 다시 본문을 고쳐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주권자들과 소통하고 반영하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덕수가 이제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이제 임명하면서 네. 실제 충격 많이 받으셨죠?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다. 네.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그 한덕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고는 이후 전략적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 정부를 통한 영구 집권을 꿈꾼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임기를 끝마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그리고 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본부장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명태균이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방조범이잖아요. 그리고 한덕수는 내란 방조범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나면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질 것이고 실제 경찰 조사는 이미 한번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란죄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사실상 저는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한덕수가 지금 끝내고 새로운 정부가 오면 사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비록 떨어지더라도 그때는 내란 방조범이 아니고 정권을 잡은 세력으로부터의 정치 보복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내란 방조범이 되고 내란죄를 적용을 받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상대 후보를 사법적 처리를 하려고 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소위 말해서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덕수가 과연 이완규를 선택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정진석 일당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압력하고 있는 정진석과 그 일당들, 그 다음에 권성동 이런 국힘당의 지도부들 이들이
이완규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 이완규를 이야기하고 헌법재판관을 굳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을까? 첫 번째, 위헌정당 해상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즉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국힘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들은 헌법재판소를 다시 재장악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힘당에서 쓸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네. 모두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거나 중도 학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외부에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를 통해서 그들 소위 말하는 권영애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건성동 원내대표, 소위 말하는 국힘당의 주류 세력들 한 70명, 80명들의 정치적 할로,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한덕수가 지금 탄핵을 기다리고 있고 혹시 본인이 대선 출마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한덕수가 탄핵해달라. 예. 그러면서 그 윤석열이 계속해서 탄압받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국힘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갔던 그 롤 모델을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서 한덕수가 탄핵 들어와라고 지금 깐족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실제 그게 실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은 이 정도로 갔으면 오후에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무조건 탄핵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덕수 탄핵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더 이상 예. 민주당이 엄중 경고만 하기에는 이미 한계 선상을 지나버렸습니다. 네. 오늘. 예. 그리고 오늘 많은 댓글들을 보면요, 한덕수를 비판하는 양만큼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양이 많습니다. 왜 지금 머뭇하느냐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봐라, 진작에 탄핵하라고 했지 않냐. 예. 한덕수, 최상목을 빨리 탄핵하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머뭇하면서 계속해서 중도 역풍 운운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방치했던 결과가 이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제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